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8시 30분 투자의 기회가 옵니다. 이강무의 광기강풍 이강무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출발입니다. 지난주 시장 전반적인 모습들 좀 살펴보고 오늘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마감, 이 금요일장 마감 미증시의 모습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장에 나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양봉의 브레이크 모습을 21선에서 붙여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일 라인대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권이 만들어졌었던 중심 라인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장 미증시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금요일장에서 미증시가 상당히 밀려서 마감을 했었죠. 자, 이 때문에 이 나스닥의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난주 상당히 좀 꽉 찬 음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꽉 찬 음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은 다음 주인, 그러니까 오늘부터 미증시에 대한 출발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겠고요. 월요일 출발에 따라서 주간 동안에 변동성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때문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상단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박스권에 대한 하단은 어디에 둘 것인가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2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 있었던 위치를 하단권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밀리는 모습들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이번 주, 그러니까 월요일 출발에 상당히 좀 경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출발이 아주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일단 지난주 미증시의 마감은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주간 동안에 내려왔었던 FOMC에 대한 의사력 공개 뿐만 아니라 대내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었는데요. 자,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던 중국 증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사실은 선전 지역부터 해서 상해 지역까지 전반적인 단계적인 봉쇄 정치 때문에 상당히 글로벌 전체에 경기 둔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었죠. 자, 우선은 지난주까지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큰 급락이 연출되기도 했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큰 변동 없이 좀 증시가 하단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본다라면은 일단은 중국 당국에서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만 진정이 된다면은 증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글로벌 제조업부터 해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의사록 공개 때문에 이 공격적인 긴축, 그리고 빅스텝과 같은 금리 인상에 대한 스케줄에 대해서 경계를 했지만은 의사록 공개에 대한 이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이미 알려진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 효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 그리고 주요 국가의 그러니까 정책이 아닐까. 대표적으로 통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는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를 챙기는 환율. 오늘의 키워드는 환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 증시에 대한 마감을 경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가장 취약한 약점이 수급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좀 진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따져본다라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이 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준의 긴축 부담이 달러화를 계속해서 강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앞으로 연준의 빅 스텝에 맞춰서 어떤 통화 정책을 준비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 우리는 현재 나타나 있는 환율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통해서 환율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하단에 있는 자리인데 조금은 상단으로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큰 화면을 볼까요? 네. 자, 하단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긴축 부담에 대해 의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1200선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200원 선에 있다라는 거는 현재 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강달러 환율 이제 원화 약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간이 좀 지속된다라면은 전반적으로 환율 이 수출, 이게 수입 부담에 대한 원재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율에 대해서 수출 중심의 국가이다 보니까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했을 때 수출 품목에 대해서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부진하지만은 반도체 실적 전환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역시나 좀 업황의 이 차량 출고가 좀 부족해서 1분기 실적 방어에 좀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 환율에 대한 방어가 될 수 있어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이 환율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은 나타날 수 있겠는데 여기서 환율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N달러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수출 경합도가 높은 일본입니다. 그런데 N달러에 대한 상승세, 그러니까 엔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커진다라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와 수출 경합도 높은 품목 안에서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마진 개선에 대해서 철강주를 많이 봤는데 엔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이번 주에 주요 국가의 물가 지수가 여러 가지 좀 발표하게 되는데요. 환율부터 해서 주변의 통화 정책, 물가 지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주변 이 지표를 많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은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금리에 대한 흐름들이 환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원화 가치에 대한 불안감, 이와 같은 내용들이 상존하다 보니까 불안하게 여길 수 있는데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긴급하게 나온 거는요.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 관측보다는 연준의 이 장기물 중심으로 해서 자산 축소 계획,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변동이 나왔다라고 일시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챙겨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환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금리 변동에 대해서 예측한다라면은 은행주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와 같은 금융주들 볼 수 있는데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이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난 다음에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들 좀 낮추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야기 드렸지만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대출 상품에 대한 부분들 3%대에 대한 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었죠.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 여신에 대한 대출 인하에 대해서 부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보험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대신에 이제 환율에 대한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기 개선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겠다. 자,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근무화에서요. 이제 사무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러니까 직장 복귀율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전반적으로 40% 이상의 글로벌 동향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재택근무에서 직장 출근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라든가 경기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경제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번만큼 이제 좀 답답한 혹은 이제 회사 생활에 대한 걱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에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들인데요. 경기 동향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국제선 여객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여객에 대한 이 국내 국제선에 대한 여객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늘었다라는 점. 이 때문에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살펴보셔야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은 조금 주요 지표들을 좀 관망하자,
경계하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내용들 이외에 제가 준비한 추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추천주는요, 텔레칩스입니다. 자, 일단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았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환율에 대해서 조금 이익점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을 봤고요. 자, 앞서서 이야기 드렸지만은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키워드를 따라가면서 텔레칩스를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현대차라든지 주요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때문에 지금 텔레칩스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수혜가 되고 있다는 점 이야기 드리겠고요. 일단은 주가 차트를 빠르게 시간 관계상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칩스에 대한 주가 차트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텔레칩스는 최근에 와서 가격 지지를 17,000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에 대한 수렴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배열에 대한 전환점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인 목표가는 신고가 라인 돌파하는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00원 제시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7,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월요일 출발 좀 날씨는 가볍지만은 증시에 대한 경계는 좀 일수 밖에 없다는 것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주 좀 차분하게 시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